네,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다시 보니까 제가 틀린 문제인데요. 단어를 놓쳤더라고요.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도 보니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 정확하게 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조건 1에 따르면 게임 1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게임 3을 선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 1을 보니까요. 주어진 확률 범위에서 x의 최소 기대값이 다른 어떤 게임의 최소 기대값보다 크다. 그럼 이제 기대값이라는 거 뭐 위에 보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확률의 범위만을 나누는 경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대값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 최대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게임 1 항상 5,000원, 최소 기대값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게임 2는 비가 오면 1만 원, 비가 오지 않으면 1만 원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비가 올 확률이 0.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0.5인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하면은 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소 기대값은 0인 거죠. 게임 3 같은 경우는요. 게임 3을 또 제가 잘못했는데, 비가 제가 이걸 오면 2만 원 얻고 비가 오지 않으면 2만 원을 잃는다라고 잘못 봤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2만 원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가 올 확률이 0.5가 되면은 0이죠. 최소 기대값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 이제 오게 되면, 비가 무조건 오게 되면은, 비가 무조건 오게 되면은 어 2만 원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 마이너스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대값 자체가요. 자, 그리고 최소 기대값 가장 큰 거는 게임 1이죠. 게임 3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조건 2. 조건 2는 주어진 확률 범위에서 최대 기대값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 3이 허용된다. 아니죠. 제가 이거를 비가 오지 않으면과 비가 오면을 거꾸로 봐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봐주세요. 문제풀이는 사실 나중 되면은 기준은 다 정확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의 싸움이거든요. 계속 집중력을 유지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게임 2는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게임 2를 골라야죠. 그럼 니은은 지워집니다. 디귿을 봐야죠. 조건 3에 따를 때 제가 사실 조건 3을 안 봐버리는 이런 경우가 또 그냥 바로 앞에 거를 보고 넘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안 본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 문제 푸느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건 3에 따를 때 게임 1을 선택하는 것과 게임 2를 선택하는 것 모두 허용된다. 조건 3은요. x의 기대값이 다른 게임의 기대값보다 크게 되는 확률값이 어, 주어진 확률 범위 내에 존재한다. 기대값이 다른 어떤 게임의 기대값보다 크게 되는 확률값이 존재한다. 비가 오는 확률이 0.5면은 게임 1은 가장 커지게 되네요. 그리고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아니, 비가 오는 게 1이 가장 가까워져 버리면 게임 2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게임 2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건 저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32번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건드려서는 안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괜히 건드려봤다가 이제 저도 이제 퀴즈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마지막에 어, 과학을 먼저 푼 다음에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가장 나중에 풀긴 했어요. 근데 이걸 풀지 말고 차라리 좀 이렇게 끝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시간 관리를 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고요. 더 웃긴 거는 마킹 실수라고 해놨는데 이게 정답이 저는 4번인 줄 알았어요. 4번인 줄 알았는데 풀어놓고 근데 고르 잘못 골라가지고 2번 마킹을 한 거예요. 2번 마킹하고 화이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킹 실수 써놨는데 정답은 막상 3번이더라고요. 그랬던 거고 사실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33번과 34번 한번 볼게요. 34번과 34번은 풀만 했습니다. 자, 33번부터 한번 볼까요? 33번 이거는 제가 논리박스 구조 그리기만 똑바로 하면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가불병정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기해주면 되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리고 갑, 을, 병, 정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각 교시에 한 명만 발표하고 한 명만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 교시는 없는 거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한 번씩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한 번씩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표 순서에 대한 정보. 갑은 4교시에 발표하지 않는다. 여기다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2교시에 발표하지 않는다. 병은 2교시에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정은 을보다 뒤에 발표한다. 정 쓰고 그
그 다음에 을보다 뒤에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 겁니다. 발표 순서가 정해진 후 4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명만 거짓을 말하고 나머지 3명은 참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참거짓 고르는 거 선지를 일단 확인해 줘야 돼요. 거짓을 말한 사람은 정이다. 이렇게 그냥 넣어준 거예요. 거짓을 말한 사람 정이다. 그러면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죠? 나머지가 전부 다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원으로 나와 있는 병을 넣으면 되죠. 을이 3교시에 발표하고 이거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정이 4교시에 발표해. 나머지도 참이 돼야 됩니다. 자, 정은 병보다 뒤에 발표해야 돼. 뭐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교시에 발표하거나 갑이 3교시에 발표해. 을이 지금 1교시가 아니니까 갑이 3교시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충돌이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을이 3교시, 정이 4교시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이 거짓이면은 갑을 병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은 무조건 참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된 거죠. 여기 거짓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참 넣고 여기 참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2개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기억 이렇게 지웠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지우기도 안 가져가가지고 원래 이걸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게 이렇게 끄적끄적 거렸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니은만 보면 되네요. 을은 1교시에 발표한다. 을이 1교시에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넣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 을이 1교시에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려고 했고 일단 정은 참이 되어야 됩니다. 정은 참이 된 상황에서 을이 일단 1교시에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넣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넣으려고 했던 게 병부터 가는 게 쉬우니까 병을 이제 여기서 또 참이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을이 3교시에 발표하고 정이 4교시에 발표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걸 한 번 더 확인했던 거죠. 을이 3교시고 정이 4교시가 돼버리면요. 이것만으로 내가 1교시에 발표하거나 이거 안 되잖아요. 갑이 3교시에 발표.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과 병은 동시에 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병을 거짓이라고 해봤습니다. 나머지가 참이 돼야 되거든요. 참이라고 놓으면서 을이 1교시에 발표하지 않게 할 수 있나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본 거예요. 확정값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4교시에 해봐라. 자, 정은 병보다 뒤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지금 1교시에 안 하니까 갑이 3교시에 발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이 병보다 뒤에 해야 되니까 병정 문제가 없더라고요. 즉 을이 1교시에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지워지고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랐습니다. 얘는 풀만해요. 이건 제가 늘 알려드리는 문제 풀이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전형적인 양화 논리입니다.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여기 쓰는 거죠.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모든 직원은 이제 외향적이거나 지금 죄송합니다.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모든 직원은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모든 직원은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지우고요.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모든 높은 직원은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모두 높은 직원은 외향적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창의력이 높다.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시험장에서요. 그 다음에 외향적이지만 사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든 직원은 창의력이 높다. 이거 표기하려고 그러는데 연원이어가 지금 썼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든 직원은 창의력이 높다. 그리고 대우 통해가지고 표기해주면 되거든요. 창의력이 높지 않으면 외향적이지 않거나 그게 아니면은 사내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겠죠. 표기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특징. 제일 첫 번째 A라는 특징. 어떻죠? 외향적이지 않지만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이 있다. 이렇게 표기했고요. 그다음에 창의력이 높지 않은 인사팀 직원이 있대요. B라고 썼습니다. 창의력이 높지 않은 인사팀 직원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일단 합쳐줘야 됩니다. A, 사내 활동에 적극적이니까 원리랑 합쳐서 도출이 돼야죠. 자, 그러면 사참의 동그라미 되겠네요. 사참의 동그라미면은 외의 동그라미거나 창의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외는 X니까 창의 동그라미가 돼야 될 거예요. B 같은 경우는요.
뭔가 도출되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가 정권이 긍정되었지만 왜가 x가 들어갈지 사적에 동그라미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끝입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했죠. 창의력이 높으며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피사 직원이 있다. 창의력이 높으며 사내 활동에 적극적인 피사 직원이 있다. 맞아요.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지워보도록 할게요. 기억 없는 거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높지 않은 피사 인사팀 직원이 있다. B 한번 보는 거예요. 인사팀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특징이니까 B만 나와야 돼요. 근데 B, 이 상태에서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이제 높지 않다가 반드시 이게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류죠. B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왜 5월 참외 이제 동그라미 들어가니까 왜만 동그라미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무런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X니까 사적의 동그라미 될 거고. 자, 즉 B가 사참이 높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출되지 않았죠. 니은 지워졌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끝. 풀만하신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풀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풀이입니다. 디귿도 한번 확인을 했나 보네요. 사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사내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모든 직원은 창의력이 높다. 이거 X. 기류를 취한 거죠.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왜 또는 참이 동그라미니까 여기 그냥 창의력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왜 그냥 동그라미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이거 보고 했네요. 창이 X니까 왜 X거나 사적의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X라고 했네요.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여기는 왜 또는 창 동그라미 돼야 되니까. 즉 디귿을 거짓이라고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냥 풀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35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는 과학인데 이제 리트가 과학이 어려울 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근데 할만했던 것 같아요.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과학 중에서 이제 생물이 나올 때 역시 과학, 도식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추론이니까 원리가 있을 거고 문제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니까 이걸 도식화시키려고 했죠. 자, 제일 처음에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배출된대요. 그 과정을 하겠죠. ADH1A에서 오른쪽에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표기한 거예요. 아세트 알데히트로 산화된대요. 그게 안면 홍조나 두토링을 일으킨다.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아세트알데히트는 ALDH네요. 잘못 표기했습니다. 어쨌든 ADH라고 잘못 봤어요. 2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되고 이게 뭐 세포 호흡과 지방산 합성에 쓰인다. 지방산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자, 이거 하나 됐고 그리고 메탄올이 더 큰 독설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탄올을 포기한 겁니다. 메탄올은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죠. ADH1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폴은 알데히트가 되는데 근데 뭐라고요? 이제 여기 ADH와 결합하게 되면은 ADH1은 에탄올에 하기 때문에 두 물질이 되면 ADH1은 우선적으로 에탄올산화를 촉매한대요. 얘는 여기다 표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원리구나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메커니즘. 메탄올이 산화되어서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지만 생성되자마자 그러면 영향을 못 주겠네요. 바로 포름산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름산은 ADH5라고 되어 있네요. ADH5에 의해 가지고 포름산이 되고 이거는 분해되는 속도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지만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이 일어나요. 메탄올 중독을 해결하는 게 ADH에 대한 억제제, 경쟁적 억제제, 밑에서 몇 번 봤죠. ADHD에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ADH에 결합해버리면은 얘로 바뀌는 거를 차단하게 되네요. 그리고 뭐 중탄산 나트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이에요. 메탄올 독성 뭐로 나올까요? 얘를 차단한다고 했어요. 메탄올이 만약에 중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요. 그럼 결국 이 경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메탄올 자체가 아니라 이 경로 이유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포름알레는 바로 바뀐다면서요. 뭐로요? 바로 포름산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를 봤을 때 독성은
포름산에 의해 유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경로를 조건문 등으로 논증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실험 여기는 생물이죠. 생물 원리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포름산에 의해서 유발된다. 맞구나. 기억 없는 거 틀리구나. 그래서 2번과 4번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메탄올에 중독된 환자한테 에탄올을 투여하면은 메탄올이 이렇게 산화되는 거 억제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원리 봤던 거 있잖아요. 에탄올과 메탄올이 동시에 있으면은 ADH1은 에탄올의 산화를 촉매한대요. 그러면은 메탄올이 있는 상태에서 에탄올 먹게 되면은 에탄올이 먼저 산화되게 되니까 메탄올 산화되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네요.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 맞다. 니은 없는 거 지웠습니다. 디귿 포메피졸은 메탄올의 산화는 억제하지만 에탄올의 산화는 억제하지 않는다. 포메피졸 밑에 있었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포메피졸이라는 게 ADH1이랑 결합하는 거죠. 높은 친화도면은 메탄올뿐만이 아니라 에탄올도 산화되지 못하게 하겠네요.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게 산화인지를 보니까 ADH1에 의해서 아세트 어쩌골로 산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의 산화도 억제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 건 틀렸네요. 이거 틀리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오히려 앞쪽 부분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뒤쪽은 풀었던 경험으로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2시간 5분 동안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느꼈지 난조 자체는 뭐 35번이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36번은 쪼끔 수식이라서.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약한 부분이 그냥 그대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숫자를 쪼끔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숫자가 있으면 그래서 요즘 좋은 쌤 저랑 같이 필세 자료 해석하는 선생님한테 이쪽 부분을 쪼끔 요령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쪼끔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좀 감을 좀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좀 부담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뒤쪽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37번, 38번, 뭐 39번, 40번 다 뭐 만만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